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최정경입니다. 7주차 1강 사이버 강의로 2022년 뉴 미디어 트렌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해에 관하여 학습하고요. 두 번째 쇼폼, 세 번째 호모 지쿠스, 네 번째 메타버스, 다섯 번째 e스포츠입니다. 자, 이번 시간 새로운 뉴 미디어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부캐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부캐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 이제 제목에 있는 뉴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 미디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 TV, 라디오, 잡지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이제 매스 미디어, 뭐 레거시 미디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반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미디어가 이제 뉴 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폰, 컴퓨터, 자, 이런 것들이 다 뉴 미디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트렌드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의 이런 키워드들은 그 뉴 미디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캐입니다. 자, 온라인 게임이나 컴퓨터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본래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이제 본 캐릭터 외에 새로운 음,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데 부 캐릭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 캐릭터를 줄여서 이제 부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부캐는 멀티 페르소나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면은 페르소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자, 그리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가면을 뜻해요. 그래서 가면이라는 것은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자아를 가리고 저 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자아죠. 그래서 외적 인격, 즉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한다. 자, 스위스 정신과 의사 우리 칼 쿠스타프 융, 여러분 뭐 들어봤을 거예요. 자, 분석 심리학자고요. 자, 이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를 예면적으로 보여주기를 어, 예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회적 자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문무스로서의 나,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나, 밖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친구로서의 나,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 나, 또 집에서 어,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나, 또 누구의 친구로서 나,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 다양한 본인의 이제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인 자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회적 자아는 어, 굉장히 이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은폐를 하고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아, 내가 이 진정한 자아가 있다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회적인 자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자아와 진정한 나의 자아와 갈등도 일으키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심리학이나 심리 시간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멀티 페리소나는 이 사회적 자아가 다중적 자아로 확장돼요.
개인이 상황에 맞게 여러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사회적인 자라는 게 일단 뭐 다중적인 그런 멀티 페르소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자아가 다중적인 자아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자아가 다중적인 자아로 확장됐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아, 다중적 자아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하는 개념이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의 대중문화로 확산되어 다양한 자를 즐기는 방법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부캐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부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재석이가 본인의 본캐 캐릭터를 벗어나서 다양한 이제 부캐의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이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통신 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제 디지털 공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 보다는 이제 뉴 미디어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부 캐릭터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세상에 누구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세계가 보편화되어 현실 세계는 물론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동시에 갈아타면서 한 명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가상세계 속에 자아는 현실적인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존의 이미지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유명인이나 자, 유명 크리에이터라든지 유명 연예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 이제 부캐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부캐를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본캐를 떠나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숏폼입니다. 자, 뉴 미디어 트렌드 현상으로 숏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눈 뜨면 스마트폰을 잡고 또 거기에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짧은 영상을 많이 보시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는 짧고 강력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숏폼 콘텐츠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 첫 문장 내용이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숏폼을 하는 이유가 짧고 강렬하고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숏폼 콘텐츠가 짧게는 이제 몇 초에서 10분 정도의 길이를 가진 짧은 콘텐츠를 말하는데 10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길이가 긴 10분 내에 혹은 그 이상의 콘텐츠를 이제 미드폼 콘텐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숏폼 콘텐츠는 광고, OTT, 소셜 플랫폼 등에서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콘텐츠 시장에 주르륵 급부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틱톡에서 많이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왜 우리 이제
Z세대들이 이런 슈폼에 빠져드는지 즐겁게 하는지 찾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폼 콘텐츠가 우리 Z세대, 즉 10, 20 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여기 영상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은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빠르게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Z세대의 놀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어떤 뭐 카드 뉴스라든지 짧은 플랫폼의 쇼폼의 그런 영상을 이제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Z세대는 기존에 뭐 TV를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다 보니까 영상에 아주 영상 일상생활이 됐죠. 그런 영상을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 접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매 순간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를 우리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신조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정도로 포노사피엔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포노사피엔스가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쇼폼에 등장하는 그런 콘텐츠는 우리 Z세대들이 본인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본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주체적인 이제 생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선호하고 긴 책을 오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짧은 글을 선호하고 긴 영상보다는 뭐 대하 드라마 그런 것보다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성향하고 맞아떨어져서 쇼폼이 이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뭐 카드 뉴스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짧은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짧다는 이유로 쇼폼 콘텐츠가 이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쇼폼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들은 이 이용자들이 이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생산자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는 일인데, 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계속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2차, 3차 계속 N차까지 콘텐츠를 만들며 그들만의 놀이에 흠뻑 빠져들고 있고, 놀고자 하는 Z세대에게 잘 놀 수 있는 놀이터만 제공해주면 그들이 알아서 즐기고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이제 성장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쇼폼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거는 왜 쇼폼이 인기를 끄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호모 지쿠스입니다. 새로운 누미드의 출현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세 번째로 호모 지쿠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초개인화와 초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러한 초개인화와 초연결성이 강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코로나가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는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삶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야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홈라이프가 보편화되자
집은 일과 놀이의 중심이 되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신인류인 호모 지쿠스가 탄생했네요. 자, 호모 지쿠스는 집을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무대로 삼는 신인류를 일컫는 거죠. 자, 우리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주거라는 것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의 여가 활동은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에, 먹고 자고 쉬고 이런 그런 휴식의 기능과 더불어서 여가의 기능까지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들은 집을 자신만의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총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집이라는 주거 공간이 이제 재탄생을 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호모 지쿠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호모 지쿠스가 만들어낸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홈코노미입니다. 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자, 집이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휴식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각종 놀이를 즐기는 홈 룰댄스족도 등장했고 기업 마케팅 타겟이 되었다. 자, 이들은 간편함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게으른 경제의 대표적인 소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서 이제 뭐 영화 보고 뭐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뭐 여행도 랜선으로 여행도 떠나고 콘서트도 관람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내에 있는 뭐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실내 운동을 하죠. 집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홈 라이프 전성 시대는 자신의 전문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 홈 지큐수가 단순하게 집에서 일하고 노는 것 차원을 넘어 가지고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도 창출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한 신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호모 지쿠스에게는 집은 스위트 홈이자 슈퍼 홈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 이 인류가 이제 자연에서 태어났고 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냥꾼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농경사회, 산업화, 정보화 살면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제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바깥 활동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호모 지쿠스라는 그런 개념에 몰아서 그렇게 인류를 좀 해석하기는 이게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용어가 요즘 엄청 등장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죠.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메타버스는 좁은 의미로 정리하면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기반의 3차원의 온라인 가상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가상세계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로 이제 합성어인데 이제 초월
뜻하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어도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밑에 부분 보시면은 아직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하나로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를 쉽게 가상세계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그 가상세계를 이제 세 가지로 자, 현실 투영 가상세계, 현실 확장 가상세계, 자, 유토피아 가상세계로 나눈다는 거. 자, 현실 투영 가상세계는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 환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가상 세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게 현실을 투영한 그런 메타버스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을 확장한 증강현실, 포켓몬 고 게임이라든지 가상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이 확장 가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토피아 가상세계. 자,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세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토피아 세계까지 이제 그런 개념적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 계속해서 컴퓨터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지능화 시키는 거에 머신러닝 그런 기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발전과 함께 가속화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세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 없이 엄청나게 우리가 마음껏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시뮬레이션 공간이 가상세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도 무섭고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중심,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술의 발전이죠. 그것도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입니다. 뭐 AI, VR 이런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상 세계를 아주 현실성 있게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가격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자,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전할 수 있는 통신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접속이 빨라지고 지연 속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콘택트가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빠르게 언택트 시대로 이동했고 다시 언택트에서 이제 온택트 시대로 세상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메타버스의 세상은 더욱 빨리 열리고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거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무한한 열린 공간,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약간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새로운 신세계, 우리 메타버스 세계에 우리도 입장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이제 본인의 본인의 어떤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을 시켜서 메타버스 세상의 이제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류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가슴 설레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죠. 이러한 메타버스가 이끄는 세상은 이제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지만 이제 불안한 세계이기도 한다는 거, 두려운 세계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자, 메타버스 내에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뭐 사이버 범죄라든지 또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린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메타버스가 어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변화에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우리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자,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e스포츠는 게임을 매개로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 어, 경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임 산업 전반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 이제 e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오락실에서 시작해서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전자오락실에 가서 이제 게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에, 발달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PC가 보급되고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빨리 이제 깔리면서 PC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게임을 했었죠. 게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 게이머가 이제 직업으로 등장하기까지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우리 인터넷 발달 역사와 함께 우리 이제 e스포츠 사업은 우리나라 e스포츠 사업은 발달했습니다. 자, e스포츠 사업의 종주국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엄청 게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터넷 이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스포츠의 이제 종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연간 전 세계 규모가 1조 이상이 되는 엄청난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e스포츠의 정의를 좀 더 확장하자면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의 전자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가르는 여가 활동이다. 자, 그리고 대회 또는 리그 현장에 참여하는 일과 전파를 통해 중계되는 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들도 모두 e스포츠 활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스포츠가 인기는 대단하지만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죠. 자, e스포츠가 자,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6개 종목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따냈고, 자, 올해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될 정도로 자, e스포츠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e스포츠는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올림픽에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기존의 올림픽을
우리 이제 그 1020, 뭐 MZ 세대, Z 세대들이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예, 보지 않고 만약에 이제 e스포츠를 중계를 한다면은 어, 엄청나게 보겠죠. 자, IOC에서는 이게 올림픽 이 중계권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MZ 세대를 겨냥한 e스포츠는 당연한 수순으로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e스포츠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자, 나아가 뭐 구단의 전략적인 브랜드화를 성공한다면 스포츠 산업은 머지않아 미래의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뭐 구단에서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e스포츠 종족이 되었고, 게임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일단 인터넷망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뭐 PC 보급도 많이 돼 있고, 이제 어떤 하드웨어 측면에서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경쟁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러는 경쟁부터 이제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심리가 이 스포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부캐에 대해서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이제 본 캐릭터 외에 새로 만들어 활용하는 캐릭터를 이제 부캐릭터라 하고 이제 부캐라고 축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캐는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이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융이 이 페르소나를 자, 예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회적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서의 다양한 사회적 자를 개인들은 가지고 있죠. 부모로서의 또 직장 상사로서의 친구로서의 다양한 사회적 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캐가 평소에 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의 캐릭터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로 이제 대중문화 속으로 확산되어서 다양한 자를 즐기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오늘날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 언제 어디서는 쉽게 24시간 디지털 공간을 접속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신의 자아를 보여주는 전 국민 부캐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쇼폼입니다. 짧고 강력하고 즐거움을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는 쇼폼 콘텐츠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 초에서 길게는 15분 정도의 길이의 짧은 콘텐츠가 요즘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쇼폼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빠르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Z세대의 이제 놀이문화 성향과 연결이 되고 있죠. 자, TV보다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Z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긴 글보다는 짧은 글,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에 이제 매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그러한 신인류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제 모바일 기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노 사피엔스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모 지쿠스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호모 지쿠스는 집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무대로 삼는 신인류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 집을 자신만의 라이프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가 그리고 놀이 모든 것이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그 전에 인류하고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모 지쿠스가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가 홈코노미입니다. 집이 다양한 경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자 문화 휴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홈 쿠스의 집은 스위트 홈이자 슈퍼홈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메타포스입니다. 메타포스는 가상, 상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인터넷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요. 자, 현실 투영 가상세계가 있고 현실 확장 가상세계, 자, 유토피아 가상세계.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 이제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뭐 AI, VR 기기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트렌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기기 성능이 좋아진 반면에 가격은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사물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이제 용이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5G 통신망이 상용화되면서 접속 지연 시간도 줄고 있어서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중심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존의 삶의 방식은 일정하게 정해진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콘택트가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으나, 자,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는 언택트 시대로 갔고, 다시 온택트 시대를 불러와 메타버스의 그 화려하고도 웅장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인류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아주 흥분되고 가슴 설레이는 일인데요. 메타버스가 이끄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내에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사이버 범죄라든지 혹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자, e스포츠입니다. 게임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모든 부대 활동을 말하는 이 스포츠는 단순하게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떠나서 게임 관련 문화 산업도 다 e스포츠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PC 보급률과 널리 퍼져 있는 인터넷망 그리고 다양한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e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보내고 있고 또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면모를 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더욱더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e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됐고 또 e스포츠 발전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우리
청소년들의 안 좋은 영향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스포츠 사업을 하나의 스포츠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자, 여러 가지 뉴미디어 트렌드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그 가운데 e스포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 퀴즈는 e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수업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요. 또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A4 반장 이내로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개인 의견이 많다 그러면은 뭐 A4 반장 정도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미디어 관련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캐, 쇼폼, 호모지쿠스, 메타버스, e스포츠에 관하여 학습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목표들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